안녕하세요. 풋볼 택택입니다. 유로파리그 8강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 1차전 경기였죠. 토트넘의 홈에서 먼저 열린 이 경기는 결국 1대1로 마무리되며 한 발 더 앞서가는 팀 없이 2차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의 주요 내용들은 어땠고 전술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으로 원정으로 온 프랑크푸르트는 4-2-3-1 포메이션으로 출발했지만 공미 자리에 배치된 괴체를 한 칸 올려 수비 시 4-4-2 대형을 유지하며 역습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우리가 익히하는 그림들이 나왔죠. 측면 윙어들을 터치라인까지 넓히고 메디슨과 포로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역시나 전방의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 양 풀백 모두 높게 올려 쓰긴 하지만 포로를 더욱 공격적으로 올려 거의 공격수처럼 활용하는 토트넘인데요. 여기 히트맵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붉은색이 짙을수록 주로 활동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포로의 히트맵은 최전방과 하프 스페이스 부근을 오가며 공격적으로 뛰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도기보다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활동하는 포로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의 역습 공략 지점은 포로가 비운 이쪽 뒷공간이죠. 이런 장면처럼 프랑크푸르트가 좁은 간격을 유지하며 4-4-2 백라인을 만드는데요. 토트넘은 최후방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위치하고 그 앞에 우도기, 벤탄쿠르, 베리발. 지금 장면에서는 잘렸지만 좌측면에 손흥민, 우측면에 존슨, 중앙 상대 라인 사이에 메디슨, 솔랑케, 포로가 위치합니다. 최후방에서부터 전개될 때 첫 번째로 메디슨이 공을 받아주려 내려옵니다. 이때 손흥민은 측면에 위치하고 메디슨이 우도기와 자리를 바꾸며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데요. 여기서 메디슨이 항상 보여주는 플레이는 혼자 긴 거리를 주파해 직접 볼 배급을 하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뿌려준 뒤 전방으로 뛰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가죠.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위치에서 메디슨 혼자 보통 2명씩 상대하면서 볼을 뿌립니다. 다음 장면을 본다면 역시나 여기서도 메디슨이 거의 좌측 스토퍼가 되어 최후방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죠. 보통 토트넘이 이런 빌드업을 수행할 때는 메디슨이 상대 윙어를 끌어당긴 뒤 측면 아군 선수를 프리맨으로 풀어 3자 패턴을 이용하려는 건데 사실 이거는 한참 전부터 하던 플레이다 보니까 토트넘을 상대하는 팀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프리맨이 되었어도 바로 프랑크푸르트의 풀백이 점프해서 공간으로 스루 패스를 찌르려는 손흥민의 패스기를 막고 뛰어가는 우도기에게도 1대1 대응을 하며 사실상 완전히 읽혀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차단당하며 공격권을 넘겨주죠. 혹은 메디슨이 우당탕탕하며 상대 수비들을 뚫고 전진한 뒤 뿌려줄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상대 수비 거의 3명을 벗겨내고 손흥민 쪽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오버래핑하고 있는데요. 비교적 상대 수비가 전방으로 끌려 나온 아주 좋은 타이밍이지만 여기서도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 혹은 컵백이 나오며 찬스가 무산됩니다. 토트넘 경기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패턴들일 것 같은데요. 이게 통하면 공격으로 출발하고 아니면 볼 돌리기만 반복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 시작한 지 6분 만에 홈에서 선제골을 얻어맞은 토트넘인데요. 공을 빼앗긴 상황에 상대 박스에 토트넘 선수들 8명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골키퍼 제외 후방에 위치한 필드 플레이어는 단 2명, 반더벤과 로메로가 유일합니다. 우도기의 평균 위치가 포로보다 약간 낮다고는 해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위치이며 수비 밸런스는 반더벤과 로메로의 신체적, 기술적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프랑크푸르트는 반대편 공간을 향해 바로 때려줬고 양 풀백 모두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준비해온 포로 쪽 뒷공간 공략을 허용합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수비 복귀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고 위협적인 공간에서 상대 공격수들과의 숫자 싸움에서 2대2 동률이 연출됩니다. 여기서 로메로는 뛰어들며 가짜 움직임을 가져가는 상대 선수 때문에 저 위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고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상대가 복귀에 늦으면 수비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가짜 움직임으로 로메로만 잡아놔도 이쪽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상태죠. 그렇게 에키트케가 이 공간으로 진입하며 아주 멋진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공간이 열리는 장면 후반전에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토트넘 선수 8명이 상대 박스에 위치하는 것처럼 전방으로 무게중심이 잡혀있고 슈팅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역습 찬스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도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반더벤이 튀어나와 저지하려 했지만 반대편에서도 포로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복귀가 안 된 상황에 이 공간으로 패스만 찔러도 프랑크푸르트에게는 1대1 찬스가 나오죠. 그렇게 단 몇 번의 패스만으로 토트넘 최후방까지 진입했고 급하게 수비 복귀를 하며 수비 밸런스가 무너진 토트넘은 대인마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공간을 내어주죠. 앞에서부터 수비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프랑크푸르트에게는 흔치 않은 3대1의 수적 우위가 나왔습니다. 박스 앞에서 공을 잡은 프랑크푸르트 선수를 막기 위해 반더벤이 끌려 나오고 우도기는 2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나오죠. 2대1의 수적 열세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전진 패스를 찔렀고 문전 근처로 컷백을 했지만 막히며 아쉽게 마무리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찬스를 내어준 것이었고 전방으로
쏠린 무게중심, 당연히 늦어지는 풀백의 복귀, 수비 밸런스 붕괴, 실점했을 때와 동일한 시퀀스의 장면입니다. 토트넘은 여태 안 바뀌긴 했지만 원정을 가서도 동일한 플랜으로 나온다면 이와 비슷한 장면으로 분명 똑같이 실점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손흥민부터 시작되는 토트넘의 추격골 장면입니다. 메디슨이 좌측면 수비를 끌고 나오면서 솔랑케가 뒤로 침투할 공간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손흥민의 아주 멋진 로빙 스루 패스가 정확히 배달됐고 순간적으로 벌어진 수비 인터벌 사이로 메디슨이 진입하며 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메디슨의 1대1 찬스가 나왔는데요.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제압한 뒤 컷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로의 득점이 나오게 되었는데 분명 멋진 득점을 올린 건 맞지만 앞에서 본 실전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만약 저기서 뺏긴다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큰 리스크임을 알 수 있죠. 토트넘이 후반전에 몰아칠 때 골대 불운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서 약간의 운이 조금만 따라줬다면 경기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1대1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홈 경기에서 4승 1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며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1대1로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다시 동일선상에서 마지막 90분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는 2차전 원정은 토트넘에게 있어 다소 껄끄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경기를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